이 영상엔 영화 돈 룩 업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시고 나서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정말 간혹가다 드물게 예고편 보자마자 정신을 차려보면 영상을 뽑고 있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이 그랬습니다. 제겐 너무나도 천재적인 올해 최고의 영화였거든요. 미국 정치, 사회, 경제, 학계, 언론, 미디어, SNS, 테크 기업, 국제, 나아가 인류 전체를 모두 까게 하는 이 영화. 안 그래도 재밌지만 알고 보면 3배 정도는 재밌어지는 코드들이 난무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영화 돈 룩 업의 완전 분석. 이 영화가 2021년 최고의 영화인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고! Drought, famine. Hole in the ozone is so boring. 영화는 천문학 박사과정 수료자 케이트 디비아스키의 시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 피규어를 놓쳐. 케이트는 고수족처럼 빨간 머리, 피어싱, 메이크업이 아주 그냥 펑크룩에 코르크 게시판엔 밈이 잔뜩 붙어있고 잼을 넓게 바른 토스트, 티가 담긴 머그잔이 놓여있는 대학원생 책상의 모습, 게다가 마리화나를 끼고 사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영화는 소행성 충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요. 한때 스티븐 호킹은 소행성이 지구상의 생명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고,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국이 이런 재난에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서 우려를 했었으며, 나사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처하는 데만 5년이 걸린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자세한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그러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시각이 달랐는데요. 그의 저서인 페일블루 닷에서 인간이 만약 이런 기술이 있다면 이 세상은 자연적 충격보다 인위적인 충격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영화는 정작 자연적 충격보다 그 전에 벌어지는 인위적인 충격을 보여줍니다. How would we find out the comet's velocity and orbit, Professor Mindy? 랜들 교수가 다시 한번 칼 세이건 피규어를 집어들고 What would Carl Sagan do? 그가 이렇게 했을 거라며 충돌 계산을 해보이는 건 그래서 역설적이죠. Now that we have the comet's orbit, we will check the ephemeris, and that will give us the distance between the comet and planet Earth. Why does the ephemeris keep getting lower and lower? 이건 별개로 하고요. 이 다음에 잭캔디의 이 문구가 나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잭캔디는 문학가도 철학가도 사상가도 아닌 유머 작가로 한때 SNL의 작가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화의 진지함 따위는 1도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 영화엔 이렇게 Dr. Calder, Michigan State professor and grad students are... And Dr. Mindy is a tenured professor of astronomy at Michigan State, where Miss Dibiasky is a doctoral candidate. 미시간 주립대를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I'm sorry, did you say Michigan State? Exactly, they have an excellent astronomy department. Yes. Come on, bro. 까죠. 랜들과 케이트는 미시간 주립대 소속입니다. 사실 미시간엔 2개의 주립대가 있어요. 하나가 MSU라고 불리는 미시간 주도 랜싱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 또 하나가 UM이라고 불리는 미시간대. 랜들과 케이트가 있는 곳은 이 중에 MSU입니다. 도대체 왜 이 학교일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출신 정치인들이 하는 바보 같은 짓들을 깜과 동시에 펜 주립대를 다니다 템플대를 다녔던 애덤 맥케이 감독이 학창시절 알고 느낀 바대로 주립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주립대 중에서도 천문학과가 훌륭한 학교를 찾았고 그게 MSU였습니다. Dr. Oglethorpe, head of the Planetary Defense Coordination Office? 영화에서 오글소프가 몸담고 있는 지구방위 합동본부는 플라네터리 디펜스 코디네이션 오피스, 줄여서 PDCO, 나사의 하부 조직으로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요, 소행성 같은 잠재적 위험물에 의한 접근과 충돌 가능성 정보를 정부와 언론 및 대중에게 적시하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글소프가 랜들과 케이트를 1차적으로 백악관에 데리고 간 것이죠. Oh gosh. Oh gosh. 백악관에서 케이트가 구토를 하고 로고와 블루지한 기타 리프가 나옵니다. 위아래가 긴 폰트, 색상과 블루스, 캐니버렐의 앨범 커버가 생각나는 부분 되겠고요. General themes, I'm the Pentagon's eyes on. 랜들과 민디는 영화 10분 만에 백악관에 입성하고 촌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They charge an arm and leg for this stuff. 10 apiece ought to do it. 심즈 장군은 백악관 물과 스낵을 팔아먹고 I'm very sorry. I have to be in Okinawa by 2 o'clock tomorrow. What? This is I have very to go quell important. the natives. 주민들 시위 때문에 오키나와로 가버립니다. 오글소프도 연예인이나 신경 쓰죠. This is Xanax.
I only take a quarter, otherwise I get. 여기서 랜들과 케이트는 잔악스를 먹습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국내 제약회사보다 익숙한 화이자 약이죠. 불안, 우울, 공황을 막아주는 약인데요. Kate, you know, you should be careful with that much. 약을 많이 쏟아넣는 케이트가 이 영화에서 정작 가장 많이 흥분합니다. 제약회사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그동안 얼마든지 있어왔고 코스코 같은 곳에서 어지간한 약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미국의 의약물 오남용 사례도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고 Hey, peeps. It's not looking like it's gonna happen tonight, so we're gonna put you up in a hotel somewhere. Excuse me, does the president know why we're here? 호텔이 아니라 모텔을 잡아주는 게 백악관 수준 되겠고요. Okay, let's bottom line this. What is this going to cost me? You know? What's the ask here? 이 영화에서 올린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를 암시하냐라는 말도 많습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게 아니면 트럼프냐 힐러리냐라는 건데요. 금발 여성인 건 힐러리 같고 전직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인 건 트럼프 같습니다.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기후 및 환경 위기론에 부정적인 것도 그렇죠. 기후 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기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엄청난 산불을 유발하고 있다고 브리핑 받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식을 거고 지켜보면 된다 라고 무관심하게 말한 바가 있었죠. 게다가 올린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지명자로 폭력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남서부 보안관 콘론을 지명하는데요. 콘론은 조 아르파요 같습니다. 보안관 출신의 법집행관이었고 나중에 수많은 불법행위와 권력 남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는데요. 트럼프가 사면을 해줍니다. I'm sorry. Who is she? Who the fuck are you? Aren't you her son? I'm the fucking chief of staff boy with the dragon tattoo, so I'm doing fine. 게다가 아들을 비서실장으로 만들었는데요. 얘는 코를 수시로 만져대요. Molly kicking in right now. Time that shit perfect. 약을 빨면서 건강 생각한답시고 착즙 주스를 사 먹습니다. 트럼프의 딸 이반카는 백악관의 상임 고문이었죠. 전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인 스테파니 그리샴에 따르면 자레드와 이반카는 자기들이 그림자 대통령이자 영부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폭로를 했었죠. 또한 벽에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임한 대통령인 닉슨의 초상화가 몇 차례 비춰집니다. 닉슨은 공화당이었죠.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과 껴안고 있는 사진과 스티븐 시걸, 머라이어 캐리 등 유명 인사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습성은 버락 오바마와 비슷합니다. 게다가 클린턴 사진은 루윈스키 스캔들을 한 번쯤은 생각나게 하고 오바마는 아이비리그 출신 전문가들을 중요 직책에 올리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죠. When I was running for president, I had to sneak cigarettes for the whole first month of the campaign because photographs of me smoking went for what, $100 a pop? 선거 유세 과정에서 흡연 습관을 숨긴다든지 후원자들을 우대하고 한 자리씩 주거나 백악관에 출입하게 하는 등 정치계 인사들의 치사하고 더러운 요소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군함위에서 하는 연설은 마치 부시 같죠. 네, 이 영화 모두 갑니다. 그나저나 He's going to be fantastic. He's got a great voice. He's got a great body too, don't you think? He does. He really does. Yeah. 이게 지구를 구하는 임무와 무슨 상관일까요? Can I ask you one thing before we go any further? I just have to know this. Is there life out there? 이 영화는 미디어도 대차게 까는데요. 이 데일리 립이라는 방송은 해가 솟아나고 있는 뉴욕 맨하탄의 마천루가 그려진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되듯 아침 방송이죠. 이건 수년간 굳건한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 아침 방송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를 패러디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볍고 심플하게 아침부터 전 미국의 트렌딩을 지져대죠.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진행자 브리 에반티는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MSNBC 모닝조의 미카 브레지젠스키와 좋은 똑입니다. 침대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커리어도 그렇고요. 물론 애덤 맥케이 감독은 부인을 했습니다. What about our story? Your TV appearance got some nice traffic when Miss Dibiasky cursed. 방송 이후 랜들과 민디는 뉴욕타임즈 같은 뉴욕 헤럴드의 회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 트렌딩 곡선, 트위터, 유튜브 등등을 통해 팝스타 스캔들의 인류 최대의 위기가 짓눌려버린 걸 확인하는데요. You've been on that site a lot lately. Yeah, I have like a 250,000 subscribers, honey. 나중엔 랜들도 이렇게 SNS에 매달리고 키베를 뜹니다. 미국인들이 소파에 몸을 쑤셔박고 보는 게 넷플릭스 같은 데서 뿌리는 섬이나 휴양지에서 젊은 남녀가 때로 짝짓는 프로그램이고 그걸 제끼고 긴급으로 쏘는 게 대통령의 엄숙비장한 선거용 국면 전환 대국민 선언이죠.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랍시고 그걸 또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촌극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Listen, we got a sighting of an NEO from Subaru Telescope. I had no idea that Subaru made telescopes. 이 망원경은 실제로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하와이 마우나케아에 있는 일본의 국립천문대입니다. 이곳엔 일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3개의 망원경이 있고 하와이 대학이 관리를 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망원경이 많은 이유는 고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망원경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활동가들이 여기에 망원경을 올리는 걸 반대하기도 했었죠. 한국은 여기서 재민이라는 망원경을 씁니다. 암튼 랜들과 제자들은 여기서 관측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인트로에서 케이트가 임시로 책상을 두고 직원들이 따로 오갔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와이와 워싱턴 DC는 5시간가량의 시차가 있죠. 랜들과 케이트가 밤에 관측을 하고 계산 때리고 멘붕에 빠진 시간이 새벽이고 오글소프가 출근한 무렵이 오전이거든요. 랜들과 케이트가 중서부 미시건 출신이고 집도 랜싱이라서 군용 수송기에 탄 채 워싱턴 DC로 가는 게 딱히 빡셀 것 같진 않은데 싶기도 하지만 하와이에서 워싱턴 DC로 가는 건 10시간 가까이 걸리니까요. 덜덜거리는 군용기를 타고 기내식도 음료수도 없이 내리가는 건 Hey, this isn't real, right? This is just some sort of alternate reality, right? Kate, say something. 보통 빡센 일이 아닌 거죠. 이 영화가 인종 문제를 언급하는 영리한 방법은 오글소프와 드러스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이 영화는 Randall, someone's here to see you. Who? Oh my gosh. Oh God. Right. Okay. 랜들, 케이트, 오글소프를 체포하러 가는 FBI도 연령이 높고 머릿수도 지나치게 많게 묘사하는 데다 일말의 경고도 없이 닥치고 총을 겨누는 등 과잉 수사, 진압, 체포를 보여주며 공권력도 풍자를 하는데요. I just have more skin pigmentation than you because your ancestors migrated to Northern Europe and developed lighter skin so as to not get by. 오글소프가 체포될 때 이런 말을 조건 반사적으로 한다거나 로켓을 탄 드러스크 대장이 All those proud white folks working hard. God bless you. 이런 소리를 하곤 I come from Alabama with a banjo on my knee. Hey! 미국 미녀인 오수잔나를 부릅니다. 이 곡을 쓴 스티븐 포스터가 미국 미녀의 아버지라는 것 말고도 알아두실 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노래를 써왔다는 겁니다. 오수잔나가 사랑 노래가 되기 전에 초창기 2절엔 500명의 흑인을 죽였다는 구절이 담겨 있었죠. 이 영화가 시작한 지 54초 만에 배쉬 오리지널 콘텐츠라며 테크 기업이 하다못해 영화 드라마까지 제작하고 스트리밍하는 걸 비꼬지만 마크 라이런스가 연기하는 테크 기업 배쉬의 CEO 피터의 묘사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크 라이런스는 이미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에서 테크 기업 CEO를 연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매년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애플과 비스무리한 회사의 CEO임과 동시에 첨단 우주공학 기술을 자랑하는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자기 알고리즘이 죽음의 원인을 예측해 준다며 빅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선 구글과 페이스북이 떠오르죠.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숭배의 대상이 된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조작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불신을 받으며 청문회나 조사를 받았던 숱한 사례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들의 알고리즘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를 하는지 그들 본인의 부와 이익을 우선시하는지는 지금 그들이 가진 걸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영화는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인류의 구세주인 양 구는 모습마저 비판하고 있습니다. Dr. Inez's micro-targeted quantum fission explosives, you see, deep into the object. Poverty as we know it, social injustice, loss of biodiversity, all these multitudes of problems are just going to become relics of the past. 그럴싸하게 지은 명칭과 어휘들로 코팅을 해서 과거를 부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혹하게 하고 주식도 치솟고 자기들은 막대한 돈도 벌듯 정작 그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우리의 삶이 나아졌는지를 되묻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몇몇 테크 기업들은 국가 우주산업의 수주를 따기도 하고 실제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정작 배터리로 충전해서 모터로 가는 자동차랑 인터넷 쇼핑몰 말고 마치 신처럼 구는 그들이 뭘 그렇게 인류를 혁신으로 이끌었는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all 1-800-532-4500 for peace of mind. Offer only available to Bash customers. Details of your call may be shared with other subsidiaries to enhance your future customer experience. 캠페인 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전화는 배시 회원만 쓸 수 있고 유료인 것처럼 과연 사람들은 테크 기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인지 테크 기업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건지도 헷갈리는 지점이고요. Do you know that Bash has over 40 million data points on you and every decision you have made since 1994, Doctor? 그래서 피터가 이 말을 할 때 소름이 돋는 건 이 사람의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배시가 내 개인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I know a lot of Hollywood is supporting the Just Look Up movement. 크리스 에반스가 소문대로 카메오로 나오는 것도 재밌지만요. But I haven't seen a pin like that. This pin points both up and down.
당장 인류가 작살날 위기 앞에서도 요 지도층은 정치적인 갈라치기를 하고 싸우고 비꼬고 휩쓸립니다. 이 긴박한 와중에도 소행성에서 광물을 찾겠다질 않나 거기에 적대국은 쏙 빼놓는 결정을 하면서 위기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위를 올려다보지 말라는 사람들, 위를 올려다보라는 사람들, 이게 지금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우리 역시 요 몇 년 새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영화는 당장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이라면 뭘 하고 싶은지도 묻습니다. 랜드는 가족품으로 돌아가 모두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죠. 그 평범함, 마치 언제까지라도 있어줄 것 같은 그 광경이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고결한 삶 속의 가치라는 걸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억을 말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랑을 내비치고 본 적은 없지만 믿을 뿐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최후를 맞습니다. 모두가 멸망 직전에 향하는 각자의 자리가 사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바로 있는 이 자리라는 걸 알려주면서요. 이 영화가 경이로운 이유는 이 모든 요소를 맥락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막힘없이 원활하게 아주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점인데요. 모든 것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것을 지나치지 않음에도 영화가 한 번도 절지를 않습니다. 순간순간 파고드는 정지컷과 컷아웃, 인서트들, 정말 적재적소에만 힘을 준 VFX,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준 음악과 인트로, 엔딩, 이 많은 배우와 셀럽들이 왜 이 각본을 보고 몰려들었고 기가 막힌 앙상블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섬세한 감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영상과 더불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럴 순 없겠지만 여러분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지금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못 보셨다면 꼭 보십시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였습니다. Drought, famine, hole in the ozone is so boring.